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지금 유튜브 생중계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TV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 TV 채널 번호로 좀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KT 지니TV는 187번이고요. SKBTV는 167번. 그리고 LG U+는 171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번호는요, 또 유튜브에서 그리고 커뮤니티에도 안내가 돼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민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번 주 수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민재 기자가 지난 1년 동안 윤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경제 정책의 이제 추진 상황들을 좀 살펴본다고 하는데 뭐 어디에 좀 1년 동안 우리 정부는 좀 경제 방향이 좀 맞춰져 있었을까요? 네, 지난 1년간 경제 부문에서는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 이른바 3고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됐는데 이를 그래도 최대한 줄이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금리와 대출금리도 빠르게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도 시장 안정화 대책들을 빠르게 내놨습니다. 이제 작년에 또 달러화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소위 킹달러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당시에 이제 원화가 평가절하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또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는 있는데 쉽게 잡힐 물가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경기 둔화를 우려해야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 맞닥뜨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점을 봐야 되는데 금리와 환율과 물가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가장 드라마틱하고 어려웠던 게 금리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리 관리에 대한 시장의 당국의 노력은 어땠습니까? 네, 이제 이 시장,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그 퍼져 있던 국채 공급 불안을 줄여준 게 먼저인데요. 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추가 경정 편성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추경이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는데 그 적자 국채를 찍기보다는 오히려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국채를 줄여줬습니다. 또 시장이 불안할 때는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작년 9월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서울 채권 시장이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채 당국이 국고채 2조 원을 긴급 조기 상환하는 대처에 나섰고요. 작년 10월에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가 터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당시에는 정부 대응이 한 발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뒤늦게나마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서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고 이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안정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 또 우리 정부는 앞으로 또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이제 우선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이제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면 수십조 원의 해외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수가 있어서인데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는 작년 9월에 세계 국채 지수 후보국이라고 할 수 있는 관찰 대상국에 등재된 상태입니다. 이제 올해 3월에 조기 편입을 시도했지만 이제 불발된 바 있고요. 이제 한국전력채권과 또 은행채 물량을 좀 조절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전채가 작년에만 31조 원 넘게 발행되면서 당시에 채권 수요를 모조리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올해 은행채까지 가세하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다소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 3월부터 은행채 월간 발행 한도가 이제 돌아오는 그 만기 물량의 100%에서 125%까지 더 발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고요. 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벌써 1.75%포인트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제 당국이 이 역전폭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그렇죠. 금리 얘기를 들어봤는데 결국 이 금리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 한미금리 역전차 이제 뭐 이 환율도 움직일 수 있는데 환율은 결국 이제 금리 따라서 움직이는 게 대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1,400원까지 넘어 중반대까지 갔다가 이제 1,400원 초반까지 이제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안정이 되고 있는데 외환 당국이 좀 잘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작년 이제 고점까지 오르렀던 환율 수준 대비 현재 이제 많이 하향 안정세 됐는데요. 예. 이제 그런 점이 외환 당국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힙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작년 5월 10일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당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외환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로 달러원 환율이 급등했는데 작년 10월에 달러원이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대외 공개 회의를 그 외환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거시 금융 상황 점검 회의로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발빠르게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민연금 환해지 정책 변경 방침을 발표하면서 달러원이 하루 중에만 약 60원 급락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외환 시장 관련 언급을 직접 내놓은 일도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일각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대통령이 외환 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언을 내놓는 게 뭐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좀 계획들을 추진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외환 시장에서 그 정부가 지난 2월에 공식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 외환 시장 선진화 방안입니다. 이 외환 시장 선진화 방안이 이제 가장 화두로 꼽히는데 이제 그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 시장 거래 시간이 오전 9시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확대됩니다. 네. 또 이 국내에 지점이 없는 해외 금융기관도 일정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이제 당국 인가를 받아서 국내 현물원과 외환 스와프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선진 외환 시장 거래 인프라 및 기법이 이제 발전하는 동안 우리 시장은 우물한 개구리에 머물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원화의 국제적인 거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에는 뭐 대부분의 외환 시장 전문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입을 모았는데요. 네. 이제 뭐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소통 절차도 지금보다 더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예, 또 마지막 포인트죠. 고물가. 이 민생과 맞닿아 있고 이게 물가가 높으면 뭐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 저소득층 이 소득 문제가 나오잖아요. 작년 한 6%까지 올랐는데 올해는 그래도 3%대로 떨어지긴 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 시도에 나선 뭐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윤 정부 출범 초기에 불과 0.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년 사이에 3.5%로 벌써 3%포인트나 뛰었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뭐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경기 둔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는데요.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민생 대책을 13번이나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최대한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대책도 취약계층에 최대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추석 설 할인이나 명절 자금 공급, 그리고 유류세 인하 확대, 공공요금 동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이런 노력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7%에서 작년 7월에 6.3%에서 올해 4월 이제 3.7%로 하락했고요. 이제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올해 여름에는 2%대 후반까지 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네, 부동산 가격도 하향 안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한 반면에 예. 이제 2023년 올해 공시가격은 18.61% 하락했습니다. 예. 취임 1년 동안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들도 나왔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의 경우에는 작년 기준 62.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네, 실업률은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은행 유동성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LCR의 지표는 작년 말 기준 141.2%로 1년 전보다 30%포인트나 높아졌고요. 네. 또 국채 채무불이행 위험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신용 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은 지난 4월 말 45 베이시스 포인트로 나타나서 네. 이제 작년 말보다는 하락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물가, 금리, 환율을 보면 윤석열 정부 1년간 경제 정책 점수는 제가 보기에는 B+ 이상인 것 같은데 분명히 취약한 지점이 있어요. 예, 낙제점이라고까지 뭐 표현하기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좀 개선해야 될 지표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수출 부문인데요. 지난달까지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 반도체 수출만 1년 사이에 41%가 빠졌고요. 네, 그러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지속되는 중입니다. 이제 1분기 국세 수입은 작년 1분기보다 24조 원 덜 거쳐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체감상 물가 부담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예. 네, 일시적 충격에 민감한 농산물 그리고 석유류 제품을 뺀 근원 물가가 지난달에 4.6% 상승률을 보여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4월 외식 물가 상승률도 7.6%로 나타나서 전달보다 0.2%포인트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7.9%를 기록해서 이제 전월 대비 1.2%포인트 내리기는 했지만 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3.7%를 감안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 이거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저도 점심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습니다. 이번엔 주식시장도 알아볼게요. 주식시장에서도 뭐 성과도 있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윤 정부 출범 당시에 2,500선에서 코스피 지수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고랜드 사태 발생 당시에 2,134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예. 뭐 이후 유동성 공급과 같은 이제 발빠른 대처를 통해서 현재는 모두 회복해서 정부 출범했을 그 당시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방안도 다수 마련됐는데요. 이제 지난 1월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우리나라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의 인적사항 등을 이제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30년 넘게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제 작년 말에 금융투자소득세, 그러니까 금투세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도 했는데요. 네. 당시 증권업계는 증권사들이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이 강행되면 여러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여론을 감안해서 이번 유예 조치를 하면서 이제 금융투자업계와 개미들이 안도한 일도 있었고요. 네, 물론 이제 과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제 우선은 공매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 공매도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와 또 전면 재개를 요구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의견이 상충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찬반 의견 간에 그 절충안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금감원이 얼마 전에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으로 적발을 했는데 이런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도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또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아직 남았다는 점도 자금 시장 뇌관으로 꼽힙니다. 네. 또 SG증권 창구에서 불거진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시세 조종이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와 처벌도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1년 경제 부문의 성적표에 대해서 이민재 기자와 알아봤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